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7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칠순잔치 해야 되겠네요. 그니까요. 네. 벌써 저희가 칠순잔치 할 만큼 나이를 먹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허리가 아플라 그럽니다. 자, 주영문입니다. 축구 없이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날씨는 춥고 네, 축구는 없고 재미도 없고 주바페는 있고 네,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네, 주바페 오늘 오랜만에 와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시켜달라고 녹화 시간.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일반인 출연이 없었나 봐요? 네, 있었어요. 있는데도? 네, 있는데도 음. 제가 거듭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아마 늦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입김이 나름 작용을 했나 봐요. 네, 일찍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치.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죠? 톡톡 정보 브런치요. 촉촉이래. 촉촉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과자가 네. 톡톡 정보 브런치 30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예고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박진영 작가. 네, 뽕 작가 박진영입니다. 네, 요새 뭐 그래도 힘들죠 계속 매일매일. 그래도 지난주에 좀 제가 연타석 홈런을 좀 쳤습니다. 조회수로요. 뭐 했죠? 하나는 이제 그 만우절 한일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게 어느 정도 한 80만 이제 좀 이상 넘어가서 잘 찍혔고 이제 워낙 볼 게 없으니까 네. 예전에 그런 것도 좀 나름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스포츠 아이템은 아닌데 그 요새 배달의 민족 수수료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아. 그거 관련해서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이템을 한 게 다뤘는데 그게 이제 예상 외로 좀 관심이 많죠. 궁금하다.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월 정액제에서 지금 정률제로 바꾸려고 하는 러닝 거죠. 개런티로 바뀐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네, 그 사이에 또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기 판매액의 5.8%를 수수료로 가기 때문에 많이 팔수록 또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을 정착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뿌리에 나셨더라고요. 많이 힘들기도 알겠습니다. 하시고. 또 이게 뭐 독일 업체에서 네. 인수를 한 이후에 네. 계속해서 약간의 뭐 횡포 아닌 횡포가 이어지는 분위기여서 사회적인 그 반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배달의 민족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사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인기를 끌었던 게 수수료 0% 정책을 좀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었고 이제 배달앱 중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뭔가 자가당착하게 하는 자승자박하게 하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서 뒤늦게는 어찌로 수수료를 내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다다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최종 의견인 줄? 그러니까요. 자, 최종 의견 하성룡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종 하성룡입니다. 네, 아니 지난주 방송 이후로 성룡 선배에 대한 캐릭터가 네, 약간 반응이 좋더라고요. 캐릭터가 약간 더 많이 구석으로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당하는 캐릭터로 가고 있어. 들어와. 들어오세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욱하는 모습. 아니, 그게 여기 담겼어야 됐는데 왜냐면 표정이 진심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사 후 처음으로 선배한테 웃겼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거. 따가웠어. 타격감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네. 무한도전의 정준하 같은 캐릭터처럼. 체격은 비슷하네. 덩치가 비슷하죠. 왼손잡이도 비슷하고. 비슷하고. 여러모로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댓글들을 그래도 많이 격려의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없는 살림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꾸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쥐어짜내고 도와주세요. 있죠, 그냥. 그래서 오늘은 댓글을 빠지지 말고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꼬꼬리코 돌격대님, 꼬꼬리코 돌격대님이 신태용 감독님 아들 신재원 선수는 지난 시즌 2경기 퇴장은 없었고 경고 한 장이 있는데 4월 6일 경남전 선발 출장에서 62분의 PK를 허용하고 카드를 받은 후 정원진 선수와 교체됐습니다. 네, 라고 사과하는 시간이죠. 오랜만에. 속죄의 시간. 제가 지난주에 퇴장당했죠? 하니까 하성영 기자가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잘못입니다. 이건. 근데 이날 경기에 제가 경고받은 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받았던 경고여서 그때 좀 오랜만에 첫 출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오랜만에 나와서 바로 경고받는 게 좀 너무 이게 의욕이 앞서는구나. 그렇죠. 큰 반칙이었기 때문에 꽤 컸죠 그래도. 네네네. 그래서 좀 느낌이 왠지 퇴장 같은 강렬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나름 저한테 이날 경기가 의미 있었던 게 지금의 여자친구와 첫 직관을 갔던 그 경기. 정확히 기억하겠네요. 첫 직관. 네, 앞에서 이 신재원 선수의 태클을 봤는데 왜 저도 퇴장이라고 얼핏 기억을 굉장히 한 거칠었죠. 네, 좀 어설픈 태클이었기 때문에
경남전을 가서 직관했다고요? 네네네. 이날 경기를 했었죠. 우연찮게 신재원 선수가 뛴 유일한 2경기를 우리 패널들이 다 직관했거든요. 저는 나머지 한 경기가 상주전이었어요. 8월, 9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저도 취재 간 게 아니라 저 직관 갔었거든요. 그때. 아들 데리고 아들 데리고 처음 축구장 갔던 날 그날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공휴일 무슨 날이었죠? 아니 주말이었을 거예요. 어린이날 이런 거 아니고. 아들 상주가 데리고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됐던 날로 기억하는 한찬희 선수. 상주가 잘했었죠. 상주가 이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6일 첫 직관을 여자친구와 했던 네. 박진영 작가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동네 고양이 순시민님. 네. 러닝타임 1시간 18분 영화 축덕숙덕. 마지막 10분 해외 축구 코로나 이야기는 정말 아카데미 각본상 감독상 수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힘과 내용 그것을 받아치는 재치, 옆에서의 추임새 또한 스토리의 연출까지 코로나로 조용한 유럽 선수들의 근황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이야.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1시간 5분부터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민망하네요. 민망해요. 저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은 네. 상황에서 제가 외신들 뒤지면서 조금 쑥덕거리로 가볍게 터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굉장히 좋아. 아카데미상을 받을 줄이야? 주연 배우가 해리 케인이었죠. 네. 빌드업 하다가 마지막에 빵. 아니 비운의 다들 주인공. 조그마한 것에도 많이들 반응을 주시니까 좋네요. 착하신 분들이에요. 네. 계속 잔잔하게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1시간 5분부터 힘을 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투감님은 뭐 티비님, 본투 깝TV, 깝티비님. 깝TV님. 야 웃김. 크크 해야지. 크크크 웃김. 이 야가 아무래도 이 네. 화성룡야 아니에요? 화성룡야. 맞아. 제가 질문 계속해가지고 네 야를 처음 들었습니다. 야 들어와 그때 하면 제가 야 화성룡이고. 했었죠? 네, 맞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였구나. 네, 헌터 캔님이 주배우님 아무도 모른다 챙겨봐야겠네요. 축구는 안 하는데 축구 팟캐 꾸려가시느라 기자님들도 고생 많으시네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배우님에서 전줄 알았습니다. 저도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배우란 얘기로 알겠습니다. 제가 네.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뜩이나 네. 저희가 뭐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지만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탁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책 보유자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예전에 실업축구연맹 해체하면서 그 직원들은 실직자가 됐냐 아니면 협회나 연맹으로 흡수됐냐 이런 질문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하면서 스스로 나도 참 별거 다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다른 청취자분이 축구선수의 4대 보험 여부, 세금 징수 등을 물어보는 걸 보면서 나도 좀 더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좀 있으면 재난지원금 반장업으로 나올 그런 질문 나올 것 같아요. 본인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질문들을 프로축구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저도 네.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럼 똑같은 반응이에요. 참 별거 다 물어본다.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니, 우리가 지금 무엇이든 물려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어주셔야 되니까. 네. 문제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력 강화 팀장 직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이천수 전력 강화 팀장은 이만석 감독이 인천 감독으로 선임되기 전에 면접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약간 단장 느낌도 나고 강원에서 전력 강화 팀장을 했던 송경섭 감독님이나 이름이 어려우시네요. 송경섭 감독님이나 김병수 감독이 후에 차례로 강원 감독이 된 걸 보면 차기 감독으로 내정되기 전에 감독 예비 수업을 받는 자리 같기도 하고요. 단순히 전력 강화 팀장이라는 명칭만 봐선 스카우트 총 책임자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어떤 직책인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전력 강화 팀장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인가요? 그리고 이 직책은 모든 K리그 팀에 다 있는 직책인가요? 아니면 몇 개의 팀에만 있는 직책인가요? 라고 일단 이 직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직책에 대해서 이제 하성룡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네. 귀찮았는지 그냥 전력 강화 실장님을 전화로 연결하자라는 네. 아주 주옥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멍 저희가 때리고 있다가 훅 들어왔네요 지금. 네. 그래서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인천의 이천수 전력 강화 실장님을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딱 궁금해하신 그 기사를 보고 네. 딱 그분이 오늘 대답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중간 딸이 없이 다이렉트로. 네.
네, 이천수 전력 강화 실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리그도 개막이 연기되고 선수단이나 뭐 실장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희도 뭐 조용히 지내고 있고요. 일단은 선수단이 훈련을 계속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이제 시즌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근데 운동장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단체적인 행동 때문에 이제 폐쇄를 하는 상황이 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운동장도 좀 구하고 전용구장도 좀 쓰게 만들고 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네요, 요새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저희 실에서는 선수들이 좋은 조건에 훈련할 수 있게끔 뭐 폐쇄도 시켜야 되고요. 선수단밖에 못 들어오게 폐쇄도 시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문제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평상시보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인사를 안 했네. 전 주영민이고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러 누구시래요? 아니 이천수 그 실장님은 선수 시절에 제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취재를 갔었거든요, 현장에. 네네네. 네, 그때 그 페널티킥 칠레전에서 넣었던가? 제 기억에. 이제 맞고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넣고 그 8강에 못 갔잖아요. 8강이었죠 그때는. 그쵸, 뭐 제가 또 퇴장당해서. 맞아. 좀 합격사를 늦추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때 이천수 선수가 그 당시 막 청소년 대표와 그 올림픽 대표를 넘나들면서 거의 뭐 굉장히 바쁜 시절을 보냈었잖아요. 국가대표도. 예. 국가대표 빼먹었다. 그때 이제 이동국 선수 이후에 이제 그렇게 그 새집 살림하는 그래서 굉장히 막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았고 했었는데 올림픽 대표팀에도 그때 나이가 한 20살? 제가 4년 선배랑 그 4년 선배님들 모시고 그럼 19살 때 시드니 올림픽 간 거고 원래 제 나이 그리스 올림픽이 제 나이죠. 그렇죠. 아테네 올림픽이 맞아요. 아테네 올림픽 때가 절정이었고 그때는 이제 어렸는데 그 플레이하는 스타일은 뭐 4년 선배님보다 더 눈에 띄는 이강인 선수보다 앞선 월반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때 좀 그때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세상도 모르고. 갑자기요? 거친 20대. 네, 시키는 거 많이 뛰면서 그냥 좀 운동장 전체를 다 밟으려고 뭐 그때 허정무 감독님이 네가 어리니까 공격에서는 모든 그라운드를 다 밟아라 뭐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뭐 뛰어댕겼습니다. 이천수라는 그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하는 그 굉장히 큰 출발점이 됐던 대회이기도 하죠. 시드니 올림픽이. 아주 저한테는 좋았죠. 네, 여러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제가 시드니 올림픽 얘기를 꺼낸 거는 혹시 제가 그때 취재 갔던 건 기억 안 나죠? 그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그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는 잘 알죠?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저게 이제 운동장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취재 오시는 거. 네 맞아요. 인천도 자주 갔거든요. 멀리서 이제 좀 이제 눈인사만 좀 누가 나만 했나 뭐 이게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뵌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이게 좀 약간 지금 1m, 2m 안에서 본 적은 없고. 네 맞아요. 그렇게 가까이서 뵌 적은 없었고 10m 이상 된 먼 발치에서. 네 맞아요. 뭐 하고 계셨어요. 자꾸 뭐를 인터뷰하고 계시고. 네 맞아요. 인천 선수들 이제 인터뷰도 하고 오프닝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덕숙덕이라는 팟캐스트인데요. 그리고 저 알고 있죠. 좀 좋죠.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그분? 어제 저랑 통화할 때는 잘 모르시던 눈치던데요. 아니 저기 통화하고요. 제가 좋아하시는 기자님이라 통화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좀 인기가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그 이번 주에 질문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답해주는 코너가 있는데 이번 주 질문이 그 전력 강화 실장이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이냐 무조건 물어봤어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이게 설명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하죠. 저도 철학이 있으니까 분명히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좀 헷갈려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보는 축구에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는 축구에 되게 많이 매여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스카우트하고 뭐 전력 강화실의 차이도 모른다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전력 강화실이 제가 만약에 유럽과 일본에서 경험한 저를 스카우트했던 모든 분들이 다 전력 강화 실장 뭐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하죠. 디렉터가 스카우트를 했고 저는 스카우트를 당했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배워서 또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공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이 굉장히 좀 부족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전력 강화실은 말 그대로예요. 구단의 이제 영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수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곳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수단 전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겠잖아요.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이 실장이기 때문에 뭐 팀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괄하는 뭐 역할을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하고 이제 일본 전력 강화 디렉터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력인 것 같아요. 이 선수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걸 가장 지금 최선을, 인천 같은 경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아니면 제가 선수 때 가장 느꼈던 부분이 현장에 있는 지도자, 그다음에 선수단, 그다음에 이 이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프론트라고 하죠. 보통 사무국. 이 왕래나 아니면 관심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프론트에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선수단으로 이제 현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전력 강화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전력 강화실과 스카우트 팀을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게 왜 헷갈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전력 강화실이라고 제가 들어오면서 저는 포괄적으로 스카우트 업무만 아닌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던 지원 문제나 여러 가지를 좀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스카우트 팀은 기존에 감독님이 계시고 감독님이 스카우트 팀의 뭐 팀장이나 불러서 저 선수를 원한다 하면 그 선수를 그냥 잡아다 우리 구단에 데려다주는 역할이 스카우트 팀이에요. 네. 네, 그거를 감독님한테 그 선수가 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서로 간에 그 선수가 우리 팀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감독님이 그 선수를 이쁘게 봐서 그냥 저 선수가 필요합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했던 부분이 스카우트 팀이라면 전력 강화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총괄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독님이 역할을 뭐 저한테 어떠한 선수나 어떠한 자리의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선수의 비슷한 선수의 데이터를 다 뽑습니다. 현재, 과거, 부상 부위부터 싹 뽑아서 이 추천을 감독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감독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하잖아요. 뭐 전북이나 울산같이 정말 좀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팀들이라면 하는데 뭐 이 선수는 10억인데 이 선수는 5억이야. 하지만 이 선수가 10억 선수에 비해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거를 감독님과 회의를 통해서 그 선수를 발탁할 수 있는 좀 약간 어쩌보면은 회의의 권한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력 강화실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그렇죠. 제가 전력 강화실, 스카우트 팀, 그 다음에 이 선수 지원팀 이렇게. 그러니까 스카우트 팀이 전력 강화실에 소속돼 있는 거군요.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하부 조직이고 거기에 이제 스카우트 팀은 또 밑으로 내려오는 하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소년 선수들도 많이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보러 다니잖아요. 그런 유소년 육성이라든가 스카우트 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력 강화실에 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제가 생각하는 전력 강화실은 구단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은 전력 강화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단이 이 유스 시스템을 도입시켜서 이제 프로까지 올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제 말씀이 약간 장사꾼 같이 들릴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좀 장사꾼의 발언은 아니고 일단은 선수를 키워서 좀 더 우리보다 좋은 구단으로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총괄하는 게 이제 전력 강화실의 임무죠. 네. 그 제가 미리 전화하면서 들었던 설명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감독 교체 시마다 생기는 선수들의 뭐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청취자들께 한번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뭐 100%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오던 부분은 이제 감독님을 새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면 그 감독님의 입맛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또 내보내기 위해서는 누수가 생기고 또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배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적자 폭이 되게 넓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전력 강화시 들어오면서 이거는 색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단의 색깔에 맞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로 영입을 하게 된다면 감독이 그 변화가 있을 때도 선수의 구성은 그다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를 줄이는 게 전력 강화실의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고 그리고 뭐 독단적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 현장에 있는 분들은 냉정하게는 제가 아까 가교 역할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런트하고의 가교 역할이 안 되면 자기네들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또 전력 강화시나 사무국은 또 현장에서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러다가 좀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그런 부분도 좀 줄이면서 좀 시민구단으로서의 누수, 금전적인 부분도 줄이고 뭔가 우리만의 축구 색깔을 만들어서 팬들이 인천에 오면 끈끈하고 강함 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그런 축구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도 전력 강화실의 가장 큰 이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단장의 임무라고 봐야 되겠는데 거의 들어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고 책임도 많고 그죠? 단장의 역할인데 제가 그냥 우리 팀은 지금 대표님 계시고 사무국장 계시고 전력 강화실이 있는 거면 사무국장님은 이제 이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 프론트에 대한 일을 하신다면 전력 강화실은 이제 선수단에 관련돼 있는 총괄. 그 지금 얘기하시는 단장의 역할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단장님이 계셨다면 단장님이 이 전력 강화실의 수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실장이 되고 그래서 보고를 해갖고 정리하는 그런 큰 토대로. 그래서 최근에 단장 역할로 이제 축구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오시잖아요.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강화실이 인천에서 제일 처음 생긴 건 아니죠? 기존에도 있던 팀이 있긴 있죠. 예. 다 있는 건 아니고. 있던 팀이 있는데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보시는 분들이 뭐 전력 강화실 이름 전력 강화실인데 스카우트나 뭐 별별 차이 없고 뭘 잘 모르겠어 이런 질문이 나오는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 구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력 강화실이라고 이제 했을 때 스카우트 팀에서 이름을 전력 강화실로 바꾼 팀들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떠한 목표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팀들도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바페가 질문이 하나 있대요. 네. 아니 여기 질문 주신 분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전력 강화 팀장이란 자리가 차기 감독으로 실장이래요. 네 실장이란 자리가 죄송해요. 책을 강등시키고 조사를 많이 안 하셨는데 어떻게 올라간지 알았는데 강등시키고 실장이 그런 자리가 차기 감독으로 이제 약간 내정되는 자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거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강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강원이 보시면 강원이 이제 어떠한 감독님이 제가 그냥 어떠한 감독님이 됐을 때 전력 강화 실장이 감독이 됐고 또 지금 감독님도 전력 강화 실장이었었어요. 네. 아니 여기 아예 청취자가 질문해서 손명석 감독, 김병수 감독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감독도 그렇고 김병수 감독님이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축구 팬들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이천수도 뭐 아니면 지금 전력 강화실을 맡고 있으니까 차기 감독 때문에 왔다 가는 자리다. 이거는 근데 저의 취지와는 정말 안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전력 강화실의 뭐 총괄하는 그런 의무는 굉장히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을 거잖아요. 그거랑은 저는 좀 다르고 제가 현장에 저는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목표치를 갖고 있는 팀 인천이라는 팀이 어느 정도 나의 영향을 벗어나서 정말 자리 잡았다. 유스 시스템부터 프로까지. 그다음에 인천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내려가기보다 제가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면서 더 저보다 영향이 좋은 사람이 와서 그다음에 더 미래적인 거를 창의를 해야 훨씬 더 팀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뭐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향후에 지도자로 또 생각이 좀 있으신 거죠? 그럼요. 운동 선수가 지도자의 또 뭐 행정의 꿈도 솔직히 좀 있어요. 행정을 해서 뭔가 이 운동장에 지금 운동장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으면 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고 정말 이런 정말 디렉터 시스템 아니면은 이 행정의 그 사무국장님이 또 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제 배우잖아요. 보면서 이제 총괄해서 나중에 미래에 이거를 더 좋은 디렉터와 더 좋은 국장을 모시고 정말 오너 입장에서 이 구단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서 관중을 채워놓고 정말 좋으신 분들 초청해서 정말 우리만의 축구를 인천만의 축구를 하면 참 멋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CEO가 목표였던 거야. 당연히 선수로서 이제 지도자의 것도 있지만 그런 꿈도 여러 가지 있어서 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뭐 시작이니까 행정가로서는 앞으로 뭐 가야 할 길이 많죠. 정책 팀장만 안 되면 돼. 관리 팀장만 안 되면 죄송해요, 실장님. 자천만 안 되면 실장에서 팀장으로 가는 일만 없으면 뭐. 아닙니다, 실장님. 실장님 저 조사 좀 하시고. 여기만 뭐 다음번에 뭐 현장에서 저기 주신 아나운서랑 반갑게 인사하시겠네요. 네, 인천 경기 또 보러 가겠습니다. 벌써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머그 혹시 아세요? 비디오 머그? 네? 유튜브 저 비디오 머그 작가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뭐 감독 얘기도 나와서 여쭙는데 요새 유상철 감독님 어떻게 좀 지내시나 싶어서요. 감독님 잘 지내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 8차 이제 항암 치료까지 잘 마치셨고, 좋아지셨어요. 저도 좋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들었어요. 회장을 이번에 8차를 받고 이제 시작 전에 CT를 찍었을 때, 그 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의사도 좀 놀랍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다행이다. 그래서 뭐 항상 옆에 있고요. 항상 좋아하는 선배고 좋아하는 감독이고 또 같이 일을 마지막에 했던 그런 선배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리하고 같이 잘 지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자주 얼굴을 뵙고 하시나 봐요.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치료 기간도 좀 있고 또 상처럼 또 개인 일도 있고 이제 가족과 또 시간을 최근에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 외적으로는 이제 좀 자주 뵈려고 하고 할 말이 없어도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외롭잖아요. 외로운 싸움이니까 옆에서 동생이 해줄 수 있는 게 좀 그런 부분밖에 없어서 좀 많이 자주 좀 연락하고 자주 보려고 하고 뭐 얼마 전에 일본도 좀 같이 갔다 와서 좀 먼 그때 초청받아서 그때도 같이 요코하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요코하마 네네네. 동행해서 또 어떤지 멀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잘 모시고 갔다 오고 너무 좋아하셨고 그런 자주 뵙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참. 네. 그래도 반가운 소식도 있는 게 요새 쌍둥이 가셔서 사진 봤어. 인스타에 올리셨잖아요. 그런 조사는 많이 했네. 사진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또 기운이요. 네. 좋아요. 쌍둥이의 기운이 좀 그래서 좀 뭐 좋은 일 여기 계신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신 여러분들도 좋은 일 많으실 거고. 감사합니다. 한참 지금 기운이 너무 좋을 때라 요즘 접촉을 하지 말라는데 저랑 접촉하면 기운이 좋아집니다. 이렇게나마 접촉해서 네네 통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기운에 빨리 개막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인천의 이 상위 스플릿 혹은 더 높은 순위를 향해서 그런데 인천은 왜 항상 시즌 막판에 전력이 강화될까요? 그게 제가 딱 1년 와서 보니까 이미지인 것 같아요. 팬들도 생각하는 이미지, 선수들도 좀 뭔가 위기 극복에 대한 이미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좀 초반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미리 좀 위기를 생각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게 또 우리 전력 강화실에서 계속 코칭 스태프하고 선수단과 미팅을 통해서 하는 일이고 뭐 순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승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냥 올해는 그냥 좀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축구를 하는 게 목표고 제가 작년에 축구를 보면서 이 잘못 생각했던 변수가 뭐냐면 현장에 부상을 생각을 못했었어요. 부상. 분명히 좋은 선수라도 부상을 입으면 경기를 못 뛰잖아요. 근데 그냥 제 경험상 부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겠어 하는데 작년에 많은 선수들이 또 이름 있는 선수 대거 좀 어렵게 데리고 온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를 못 나갈 때 이것도 저도 공부지만 이런 변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 시즌에는 그러니까 22명의 선수, 33명의 선수가 고루 정말 뛸 수 있는 이런 그다음에 고루 뛰지만 실력도 비등비등해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나갈 수 있는 스쿼드를 좀 만들어 보자 했고 여기 와서 인천에 와서 더 큰 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를 위주로 좀 영입을 좀 했어요. 1년을 다니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현장에서. 저 선수는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들이 보였고 그런 선수들을 솔직히 좀 자금이 넉넉지 못해서 좀 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면은 감독님이나 저희 구단이나 더 행복한 축구 더 보여줄 수 있지만 또 그거에 맞춰가는 것도 저희 일이잖아요. 그거에 맞춰가는 것도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해 영입은 정말 경기장에서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정말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는 선수, 승부욕이 강한 선수 그거 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안 했지만 시작이 될 때 아마 기대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개막만 기다리시면 개막만 하면 되는데 이제. 올해 개막만 하면 되는데. 개막만 올해 하면 11월에는 조금 편하게 축구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한 게 10월 달에 좀 편하게 끝내자고. 팬들이 얼마나 좀 나아져 보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점차 좋아질 수 있는 인천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고 있고 뉴스는 작년에 또 김정호 감독이나 이제 제가 또 욕을 먹으면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초보 감독을 대공고등학교 감독을 할 수 있냐 뭐 이랬지만 제가 밀어붙였거든요. 네. 왜냐면 얼굴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제가 밀어붙여서 데리고 왔는데 네. 작년에 이관왕을 했고 또 이런 그러니까 선수들은 모범을 보이는 감독 앞에서는 무조건 잘해요. 저는 그거는 100% 그러니까 학원 축구의 선수들은 나중에 꿈이 국가대표, 나중에 꿈이 프로에서 뛰는 거 그런 거에 역사적에 다 들어가 있는 감독한테 지도를 받는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고 유스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우리 프로가 정착이 된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김정호 감독이 잘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주 희망적인 얘기 잘 들었고요. 아주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인천이 또 올 시즌에는 얼마나 그 롤러코스터를 보여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었지만 드라마가 이제 더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장르의 드라마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환하게 승자의 드라마. 약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행복할 수 있는 드라마를 좀 쓰고 싶은 게 제 네. 간절한 소원입니다. 기운이 충분히 좋으셔서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목소리도 밝으시고 네. 아주 희망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인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잖아요. 저기 비상이라는 영화였나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올 시즌 그렇게 비상 걸렸을 때 그 비상인가요? 아니요. 이멀전스인가요? 올 시즌 지금 높이 비상하시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하면 현장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와. 오늘도 시간 되면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원래 현장이 제가 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요. 와야 정말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와서 저희 하성룡 기자 같이 놀리고 막 그래요. 가만 안 둘 거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가만 안 둘 거야.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나중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기운이 너무 좋으세요. 완전 그 해피바이러스가 아까 그 쌍둥이 그것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쌍둥이가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접촉해도 충분히 좋은 기분.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개막만 하면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시간 아주 그냥 알차게 채웠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했습니다. 네. 저희. 자, 질문 3개 더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한 거의 30분을 했네요. 역시 그 분량 욕심이 있어. 아니 아까 그 중간에 제가 무슨 인사를 했더니 이제 벌써 끝나는 거냐고. 맞아. 아쉬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네, K리그 U22 룰의 아이디어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는 인터넷 댓글을 은근히 자주 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기사를 통해선 이런 사실을 제가 보지 못해서 이 말이 루머인지 팩트인지 궁금합니다. 3번 질문도 같이 할까요? 연결되는 거라서 같이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U23 룰이었던 것이 이후에 U22 룰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지금 23세 이하 선수에게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영플레이어 상도 22세 이하 선수에게 상을 주는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U22 룰이 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든 제도인데 제도는 U22 룰로 만들어 놓고 신인왕에 해당하는 영플레이어 상의 자격 요건은 23세 이하인 건 무언가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덕숙덕 패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날카로우십니다. 네. 그러네요. 또 룰은 이런데 상은 또 23세 그렇죠. 이하고. 예. 그러니까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시에는 축구협회장이 아니었고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였어요. 그 2012년이었나요? 2012년 총재 당시에 이런 그걸 발의를 했고 총재 때 발의를 했고 2013년부터 토대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뭐 23세가 22세로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뭐 일단 이 룰 자체가 만들어진 게 프로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2, 3년 정도의 숙련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전에 있던 신인상을 영플레이어 상으로 바꾼 거거든요. 영플레이어 상이 만 23세 이하, 그다음에 프로 3년 차 이하 뭐 몇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22세로 바꾸면서 왜 이것도 안 바뀌냐? 연맹에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영플레이어 상 기준도 22세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논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한 이유가 많이 없었어요. 대상이 없죠.
아니 그렇다기보다 22세 이하로 규정을 했는데도 23세가 그 규정 덕분에 어린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잖아요. 네.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도 출전하면은 진짜 경쟁력이 있는 선수다. 그렇게 판단했다고요. 그래서 수상의 기회까지 줄일 필요는 없다. 나이 제한을. 그래서 23세를 그러니까 22세 이하 기준이 있는데 23세가 출전하는 거면 23세도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대상이 많지는 않겠죠. 22세 네. 이하 선수가 그 눈에 띄는 활약을 하니까. 기록을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 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뭐 나이를 기준으로 하진 않고 뭐 타석수라든가 뭐 이닝수 이런 걸 기준 경기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몇 경기 이상 뛰어야 신인 자격이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에 데뷔해서 그 통산 몇 경기 이상 뛰어야지. 그리고 몇 세 이하도 있긴 있습니다. 나이도 뭐 30 넘어가지고 그 기준 채워서 신인상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뭐 이제 그런 그 어느 정도의 경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경쟁력을 좀 높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22세, 23세 규정은 프로축구연맹이 만든 정책 중에 가장 성공적이다. 그렇죠. 효과가 있었던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요. 네, 심판에 대한 항의는 주장만 할 수 있다란 말을 축구 커뮤니티에서 간혹 보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이 옛날 해설위원들이 규정 숙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말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바로 팩트체크되지 않은 바람에 퍼진 루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 나온 모 기사를 보니 GK 6초를 강화와 주장만 항의 허용 강화라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6초를은 원래 있는 줄 알았는데 주장만 항의를 허용하는 것이 강화됐다는 건 처음 들은 얘기라서요. 그리고 강화가 됐다는 건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 더 엄격하게 룰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주장이든 누구든 원래 원칙적으로 항의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주장만 심판에 대한 항의 허용이란 룰이 지금 있는 룰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꽤 오래된 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어느 누구도 심판에게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주장도 항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룰은 이런 룰 자체가 없고요. 이거 제가 연맹이라든가 다 알아봤더니 원래는 누구도 이게 심판에게 항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심판이 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경우 주장을 불러서 그거를 설명하는 운영의 묘는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와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누구든 항의하던데요? 항의는 하죠.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건 더 그 유명무실한 거네, 그죠? 아무도 항의를 못하게 하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 아닌가요? 차라리 주장만 항의를 하게 하는 게 낫지. 그러다가 이제 선 넘으면 이제 카드 나오고. 그렇죠. 카드 나오죠. 이런 경우 보통 그 선수들이 항의를 하는데 심판들도 받아들이는 게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금 많이 억울할 경우, 감정이 억해질 경우 보통 이제 주장들이 많이 선수를 이렇게 뒤로 물러세우고 본인이 주장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룰이 있다. 근데 그것도 룰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러네, 그것도. 유명무실한 룰이다. 유명무실한. 그러니까 좀 축구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구기 종목 가운데는 거의 가장 먼저 그 체계를 잡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옛날식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규정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강압적인 뭔가 좀 이건 안 돼. 이렇게 딱 엄격히 제한하는 사실상 지켜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 형식적이랄까요? 이제 그런 규칙들이 그런 규칙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뭐 비디오 판독 안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냥 축구만 끝까지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통이 강하잖아요. 네. 뭐 시간 지날 때도 45분 그냥 풀로 지금 야구는 이제 볼 판정까지도 AI한테 맡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축구는 좀 늦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판정 논란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씩 좀 현실에 맞게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원래 축구 자체가 조금 룰 개정에 보수적인 편인데 VAR 이후부터 조금씩 많이 이제 열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룰 많이 바뀌었잖아요. 선수들 뭐 그렇죠. 터치라인 뭐 가까운 데서 가는 그런거나 사실 뭐 6초를 아까 그렇죠, 전에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꼭 중앙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들것으로 실려 나가면 뭐 바로 못 들어오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런 약간 좀 보수적인 룰들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아직도.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한번 그 리그 개막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실험하는 거 있었죠. 유소년 축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프리킥 상황에서 킥이나 슛을 하지 않고 패스를 해도 되는 거였나요? 스로인 상황에서 손으로 안 던지고 발로 발로 차고. 한다고. 뭐 그런 이제 그런 그러니까 프리킥 상황에서 차지 않고 드리블을 하고 나가도 되는 룰을.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룰들을 실험하는 걸 지금 일단 멈췄겠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좀 자료를 모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재개를 하게 되면 앞으로 꽤 나름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간 실현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현재 네덜란드 유소년 현재는 멈췄지만 네덜란드 유소년 리그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괜찮으면 프로까지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이재현님. 이재현님이 두 분이 경쟁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배틀. 네. K리그든 프리미어리그든 선수가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방금 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의 기사를 봤는데 류현진 선수는 체력 및 컨디션 트레이너를 따로 고용하고 구단 직원으로 등록돼서 경기장 출입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이렇게 개인 트레이너를 따로 고용하고 구단에 등록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수들 휴식기에 스킬 트레이닝을 따로 받는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던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호하는 스킬 트레이너가 있다면 어떤 곳인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을 일단 주셨네요. 네. 개인 트레이너 선수들도 지금 비시즌 기간 동안에 그 웨이트나 이런 거 할 때 개인 트레이너 고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선수들이 김신욱 선수 예전에 얘기 들어봐서 알지만 그 선수는 밸런스 맞추는 훈련을 많이 하고 또 지금 그렇죠. 유튜버 김보경 선수도 유튜브 하는 거 자체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가서 개인 트레이너랑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단에 등록하는 케이스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막는다는 규정도 없겠지만 개인 트레이너를 이렇게 구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케이스는 없고 한 가지 케이스가 제가 찾은 게 전북에서 예전에 로페즈랑 애닝요 이런 선수들이 부상당했을 때 물리치료사를 개인적으로 고용을 했었어요. 그런 물리치료사를 클럽하우스에 들어와서 치료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출입증 같은 걸 주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그 물리치료사가 너무 잘해. 그래서 고용을 했어요. 아예 전북의 물리치료사. 지금도 그렇게 전북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고요. 재취업하셨네요.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선수 개인 트레이너를 이렇게 구단 직원으로 등록하는 케이스는 없다. 예. 명인이셨나 보다. 그리고 또 질문이 아까 스킬 트레이너. 네, 이거 저도 예전에 저희 주영민 선배랑 같이 봤었는데 황희찬? 예, 황희찬 선수로 화제가 됐던 분이 계시죠. 감차 강의로. 그렇죠. JK 전권이란 분인데 실명과 얘기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이분이 좋아하시겠죠, 뭐. 이분이 원래 프리스타일 축구 하시던 분이에요. 축구 묘기 부리시던 분인데 어렸을 때 축구를 하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JK 아트사커 이렇게 글을 차려서 스킬 트레이너 이제 트레이너로 변신을 하는 건데. 유명해진 게 황희찬 선수가 비시즌 기간 동안에 잘츠부르크 진출 이후에 비시즌 기간 동안에 와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리블, 슈팅 뭐 이런 다 하죠. 공 트래핑 이런 걸 다 배우는데 그거를 실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프리킥 바레인전에서는 어떤 프리킥이 여기서 연습했던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부쩍 개인기가 좋아졌죠. 네, 그렇죠. 개인기 많이 좋아졌어요. 눈에 띄게 좋아졌죠. 그 전에는 사실 좀 투박. 달리기밖에 없었잖아요. 덜소처럼 투박했죠. 근데 굉장히 정교해지고 판데이크까지 속일 정도의 그런 개인기. 그 판데이크를 속였던 그 동작도 여기서 있어요. 배운 겁니다. 맞아요.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요새 가장 화제가 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뭐 하려나?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권창훈 선수도 고등학교 때 여기 이 아트사커에서 조금 배웠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선수들이 이렇게 비신 동안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바페 3번 읽어주세요. 한눈 팔지 마시고. 네, 이거 열심히 보느라고 황희찬 선수 연습하는 거. 인도네시아 대표팀 코치이신 공호균 코치님의 현재 상황과 후속 기사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오늘 나온 소식인데 공호균 코치는 양성이 아니라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다행히 이제 잘 됐네요. 좀 이따 기웃길에 오르실 테고요. 이 당시 사정을 물어보니까 4월 3일에 선수의 코치의 균이 없는 것으로. 네. 그렇죠. 4월 3일에 이제 신태영 감독님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가 다 한국으로 돌아올 항공편을 잡아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검사를 받아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한 분만 공호균 코치만 양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니 다들 의아했다고 해요. 다 같이 동선도 거의 겹치고 걸리면 다 같이 걸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왜 한 분만 걸렸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현장에 다 인도네시아에 남으려고 했었는데 대사관에서 나머지 사람들만 먼저 들어가라고 했대요. 한국에. 그래서 먼저 귀국을 했고 근데 인도네시아 그 코로나 검사 정확도가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단 키트가 조금 안 좋다고 그러니까 진단 키트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진단 그 성공률이 높은 거는 하루 이상 걸린대요. 지금 이제 뭐 빠르게 진단 키트 한 두 시간 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한 70% 정도.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사실 어찌 보면 그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대처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정밀 검사를 한 거죠. 2차에서 증폭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네요. 귀국할 거고. 혼자 남으셨을 때. 귀국한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표팀 훈련을 못 하니까 코칭 스태프가 다 귀국을 한 건데 지금 인도네시아 19세 이하 대표팀을 한국으로 불러서 훈련할까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신태용 감독님이. 들어올 수 있나? 그러게요.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2주 격리되고 하면은 한 달 이상 잡고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2주 격리 중이죠. 그것도 쉽지가 않죠. 인도네시아가 몇 명이나 되지? 코로나 인구 수 많지 않나요? 인도네시아 감염자가 많이 늘었네요. 2,000명이 넘었네요. 사망자가 198명이면 생각보다 많이. 인도네시아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꽤 되네요. 또 신기한 원래는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되는 경우는 많잖아요. 잠복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것처럼 양성이었다가 또 음성으로 나오는. 그 경계가 왔다 갔다 해요. 한대요. 박항서 감독님 연봉 삭감에 대한 안 물어봤잖아요. 네. 바로 세 번째 질문 하라고 하셔서 하기 두 번째는 말하지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 왜 빼먹었어요? 나 준비한 건 말 잘합니다. 준비 안 된 거는 대답 안 하는데. 돈 문제라서 예민한 건가 하고 그냥 안 했어요. 아니 이거 준비해 왔습니다. 들어와. 네, 들어갈게요. 깜빡할 뻔했네요. 박항서 감독님 연봉 삭감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데 간단하게나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에이전트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 베트남 언론 인터넷 언론이래요. 베트남 넷이란 데서 최초로 이걸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라이벌 국가인 태국의 니시노 감독, 일본 출신 니시노 감독이 연봉을 50% 삭감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트남 대표팀 감독 박항서 감독도 삭감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하면 쫓아가야 돼. 그 여론이라는 게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열기가 이미 식은 거지. 근데 니시노 감독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본 기업에서 연봉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본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뭐 지원을 좀 끊어서 이렇게 삭감된 건지 뭐 전후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후원을 베트남 축구협회에 주면은 그 베트남 축구협회 돈하고 해서 같이 이제 박항서 감독에게 연봉을 지급하는데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대요. 공식 발표도 했고 감독님한테도 따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삭감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박항서 감독의 관저라고 하죠. 베트남 축구협회 우리로 치면은 파주 NFC 같은 곳 안에 집이 예전에 있어요. 집사부일체 한번 나왔죠. 네, 집사부일체 나왔었죠. 거기서 베트남 축구협회가 이제 바로 옆이니까 감독님이 매일 일하는 걸 보고 있대요. 무슨 일을 하냐? 지금 축구 경기도 없는데. 부담스럽겠다. 장기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이전 같으면은 박항서 감독이 가자마자 대회가 워낙 많아서 대회에 맞는 피지컬 선수들의 피지컬을 짰어요. 뭐 그 쌀국수 줄이고 그쵸. 뭐 식사 이런 식단 바꾸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는 대회에 맞춘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을 몸을 장기적으로 피지컬을 키우기 위해서 그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해요. 선수들의 운동 방식이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밖에를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회의를 하면서 베트남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연봉을 삭감하면 선수들 몸도 삭감해야지 뭐. 몸 상태도. 베트남이 좀 그 우리 국민한테는 좀 약간 미운털 박혔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가서 예고도 없이 이상한 그 어디야 하노이에서 한참 떨어진 2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비행기 내리게 한 다음에 강제로 격리시키고 거의 무슨 수용소 같은 데다 격리시켜서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코로나 언제까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의 이슈는 뭐 사실 굵직굵직한 이슈는 없고
뭐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가장 반가웠던 소식은 그쵸.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경기에 24세 출전을 허용한다. 라는 이제 피파 실무팀의 결정이라 추천 권고안인데 이게 뭐 어차피 피파 평의회에 올라가면 그냥 승인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뭔가 결과가 빨리 나온 것 결정을 같아요. 했어요. 뭐 이 도쿄올림픽 출전 연령 문제로 논의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다 논의를 하면서 A 매치 일정이 막 급박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논의하면서 일정 다 미루고 6월까지는 A 매치 다 미루고 뭐 U17 여자 월드컵 미루고 다 미루고 6월까지 축구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1997년 1월 이후 출생자 내년에 24세가 되는 선수들 김학범호에서는 11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 선수들이 내년에 일단 도쿄올림픽 뭐 다 나간다고는 보장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출전 자격은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피파 쪽에 공문을 보낼 때 이렇게 되면 엔트리를 좀 확대를 좀 해줘라. 같이 그렇죠. 보낸다고. 같이 왜냐하면 연령이 한 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선수층이 두터워지잖아요. 근데 18명인가요? 올림픽이? 그거에 대한 그렇죠. 18명이죠. 18명으로 그 많은 경기를 짧은 기간에 치른다. 그렇죠. 그 자체도 힘든데 하여튼 그 와일드카드 3장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엔트리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논의될 수도 있어요. 근데 논의는 없었던 걸로 일단 그 권고문에는 없었던 걸로 늘려줘라. 어떨까요? 이게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24세 룰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떨까요? 논리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18명의 선수로 토너먼트를 치른다고 하면 선수들의 건강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수들이 이틀마다 경기씩 치러야 되고 그런 건강을 위해서 되게 오래전부터 이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파가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죠. 계속. 그렇죠.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 그렇죠.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조별리그부터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전력을 다 그렇죠. 봐야 되고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와일드 카드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와일드 카드 3명을 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지치는 거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초반에 좀 의욕을 불태우다 보면 또 우리가 지난 그 리우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그 8강 때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마지막에 그 상대 그 거머리 같은 수비에 그냥 어쨌든 녹초가 되고 말았는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김학범 감독도 근데 역시 호랑이 감독님답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선수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그렇죠. 맘 놓지 말아요. 이런 건가요? 니네들 같이 가서 좋은데 경쟁해라. 같이 가서 좋은데 누가 같이 네. 모른다. 사실 지금 맞죠, 내년에 말이죠. 24세가 되는 선수가 11명이니까 엔트리가 18명이라고 하면 이 11명 중에 한 3분의 1은 못 갈 가능성이 높죠. 3분을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반 정도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20세 이하 선수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22세가 되나요? 20세 이하 선수가 그러면 22세가 되죠. 22세가 되죠. 22세가 되니까 딱 이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올림픽 출전할 나이가. 그렇다면은 경쟁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열심히 해야죠. 좋아하긴 행가르칠 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해병대 훈련소 입소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귀심장은 해병대. 지난 3월 말이었죠. 극비리에 귀국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영국의 코로나 확산이 너무 심하니까 국내에서 자가격리하면서 개인 훈련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기초군사 훈련을 받기 위한 그렇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만 27세예요. 지금 92년생인데 만 27세가 끝나기 전에 기초군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생일이 안 지났구나. 생일 상관없이 그 해당 연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원래는 올 시즌 끝나고 여름에 이제 기초군사 훈련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시즌이 중단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재개될 경우 시즌이 언제 끝나고 언제 또 그 다음 시즌이 시작되고 그 사이에 갭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미리 지금 이 기간에 받아놓자. 많이 쫄렸을 거예요. 나 군대 가야 됐는데 리그는 언제 재개될지 모르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한 거죠. 되게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상황 보고요. 파악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한 것 같아요. 또 국내 와서는 2주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좀 늦으면 애매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5월에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개막을 아직 그 재개를 강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도저히 상황이 지금 그렇죠. 재개가 지금 이제 프리미어 그 지난 주말에 회의를 해서 일단 5월 재개는 무산이 됐고 네. 지금 6월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뭐 한 쉽지가 달씩 않을 거예요. 뭐 미뤄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뭐 영국 정부한테 약간 읍소를 할 모양인 것 같아요. 그 무관중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 대책 해놓고 할 테니 제발 무관중으로라도 하게 해달라. 지금 돈이 엄청나게 지금 깨지니까 1조 넘게 달려있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 정부의 수장인 그 보리스 그 존슨 총리가 지금 집중 치료 받고 있잖아요. 그분이 첫 초동 대처를 완전 잘못했잖아요. 방역을 포기했잖아요. 국민 면역으로 체계로 가겠다. 많이 늘어났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둘째치고 보리스 그 존슨 총리가 찰스왕 태사도 걸렸고 네. 존슨 총리가 걸렸는데 걸린 상태에서 병원을 안 갔어요. 혼자 자가 격리하면서 나는 코로나와 싸워서 면역을 내가 만드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중환자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이게 만약에 존슨 총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영국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게 또 그런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가 재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또 약간 느껴지는 게 다른 게 물론 누구나 걸린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유럽이나 뭐 미국 사례는 워낙 우리가 잘 아는 저명한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타격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10명 이럴 때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검사를 했잖아요. 네. 신천지 터지기 전부터.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하루에 한 명 뭐 없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썼었는데 그게 이제 잘한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 순간 다른 나라에서는 손 놓고 있다가 다 퍼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검사를 하니까 지금 확진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미 다들 잠재적 확진자였을 텐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꺾였다고 하는데 뭐 하루에 5,000명씩 나오잖아요. 꺾인 게. 진짜 손흥민 선수는 뭐 군대도 군대 때문이지만 들어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했죠. 그래서 타임테이블이 딱 맞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어와서 2주 자가격리하고 열흘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4월 20일 입소를 하고 그 다음에 3주 훈련을 받고 나오면은 그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5월 그 다음 주에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또 몸 만들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기초군사훈련 갔다 오면은 몸을 또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지.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군인 몸이 됐을 테니까. 쓰는 근육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손흥민한테 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뭐랄까. 손흥민한테 우리가 혹시라도 훈련 받다가 부상 당하면 큰일 나죠. 그 뒷감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요 근래 그 팔 부상은 많이 괜찮아졌나 봐요. 이렇게 다시 뭐 그런 훈련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은. 그렇죠. 원래 뭐 4월 중순부터 뭐 그렇죠. 어느 정도는 훈련 뛸 수 있는 몸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거의 이제 재활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2월 중순에 다쳤으니까 16일이었나요? 다쳤는데 보통 이 수술할 때 8주 정도 진단을 해요. 한 2달 뼈가 정도. 붙는 데까지. 딱 4월 20일이면 2달이 딱 지나고 들어가는 거죠.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축구보다는 팔을 좀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군대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그래서 조금 더 손씨에다가 손을 많이 쓰나?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손씨가 그래도 잘 하겠죠, 뭐. 같이 입대하는 동기들은 진짜 인생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니까요. 사진만 찍다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같이 입대하는 동기들은 손흥민한테 평생설이죠, 평생설. 손흥민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조교는 복 받은. 내가 흥민이 형이랑 그때 축구 찼는데 퇴소할 때 무조건 사진 찍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찍겠죠. 주말에 무조건 축구하겠네. 거기 있으면 손흥민 선수도 골키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손 쓰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임금 삭감 논란이 좀 있어요, 선수들. 네.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가 다. 근데 다른 리그들은 나름 그 선수들이 자진해서 삭감도 하고 순탄하게 되고 있는데 돈을 가장 많이 받는 프리미어리거들이 그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프로 풋볼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제 축구 선수협회 고든 테일러 회장이라는 분이 구단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영국의 보건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니들은 그 국민들한테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돈 내라, 야, 삭감 받아들여라, 약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을 받는 거는 불로소득이다. 거기 불로소득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런 비난들이 일면서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이 회의를 해서 임금 30% 삭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했죠. 지금 약간 궤변 같은데 그 선수협회에서 우리가 임금이 삭감이 되면 세금이 줄어서 그 방역 업무를 방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세금을 더 걷어야 나라가 조금 더 방역도 열심히 마치 하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연봉을 받는 사람처럼. 느낌이네요. 무슨 소리야? 저는 조금 이해는 가는데 여기서 핵심은 선수들이 돈 많은 구단주들을 왜 좋게 해주냐.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선수들. 근데 사실은 뭐 자기들이 솔선해서 나섰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선수들이. 근데 이제 구단은 보니까 영국 그 명문 구단들이 영국의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해외 업체, 미국 업체도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도 미국 기업이 그거고 뭐 러시아, 중동, 맨시티 뭐 이런 명문 부호들이 굉장히 돈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왜 선수 지들이 낼 수 있으면서 버틸 수 있으면서 왜 선수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런 그 논리죠. 선수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삭감하려고 해도 누가 삭감하라면 하기 싫어요. 기분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싫은 것처럼 똑같은 뉘앙스처럼. 그래서 기부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 프리미어 리거들의 그 총 연봉의 30%가 삭감이 되면 30%가 어느 정도 되느냐? 5억 파운드입니다. 네. 5천억. 그러니까 아니죠. 5억 파운드면 얼마죠? 7,580. 7천. 네. 7천억이군요. 제가 써놨군요. 세금이 3억 파운드, 4,537억. 이 이제 이거를 걷지 못한다는 거죠. 영국 정부에서. 그 정도 돈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선수협회 회장이 고든 테일러라는 사람인데 76살이에요. 그리고 무려 81년부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 출신인 건 맞아요. 60, 70년대에 그 볼튼, 버밍엄 이런 데서 뛰어던 계속 역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수협회를 거의 뭐 차리다시피 해서 80년에 은퇴했는데 81년에 선수협회장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완전 선출인데 완전 옛날. 그래서 좀 구단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집센 노인네. 선수를 앞세워서 약간 구단에 돈 뜯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더더욱 그 약간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에서 임금 30% 삭감을 제안했을 때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선수 3명이 이 화상회의에 함께 했었대요. 그 기준은요? 그러니까 뭐 각 팀 주장 대표라고 이제 리그에서 했는데 이 가운데 데브라이너가 또 끼어 있어요. 맨시티 데브라이너, 와포드의 트로이 디니, 웨스트햄의 마크 노블. 이게 그 주장 3명이 꼈고 그러니까 선수가 낀 회의에서 임금 30% 삭감안이 을 제안했으니까 선수들의 약간 분란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리미어리그 주장단이 다시 모여서 그것도 화상회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주장단이 전체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선수들 갖고 노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0% 삭감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왜 삭감이 필요한지 이유를 대라.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이유를 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부자 구단 리버풀이 직원을 일시 해고하면서 또 비난을 받았죠. 그 정책을 악용한 케이스인 거죠. 굉장히 악용을 했죠. 네. 그러면서 리버풀 구단이 뭐라고 했냐면 일시 해고된 직원들의 급여는 100% 지급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유급 휴가이다 라는 듯한 뉘앙스를 주면서 그럼 다시 고용한대요? 네, 일시적인 건 맞아요. 아. 일시적인 건 맞는데 100% 지급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이 일시 해고된 직업 그러니까 급여의 80%를 정부 보조금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재난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가를 갈 경우에는 임금의 네. 80%를 나라에서 준다. 근데 이거는 이 시국에 그 재정이 어려운 구단들을 위해서 어려운 구단이나 어려운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리버풀 만들어 놓은 건데 리버풀이 아니잖아요. 엄청 부자 구단이죠. 네. 리버풀이요. 네. 자산 규모로는 세계에서 7번째 부자 구단입니다. 근데 선수단을 그러니까 선수 이외에 900명 되는 직원도 많죠. 네, 엄청. 진짜. 직원들을 이제 일시해고하면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인 겁니다. 대단한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죠. 이거를 사과했죠? 네. 사과합니다. 축덕수덕 나와야 돼. 사과 방송 아닙니까? 이 우리가 정도면 공격 사과해야겠다. 그러니까 사과를 들고 와서 리버풀 맞든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죠? 일시 뭐라고 했죠? 해고? 일시해고 일시해고를 이틀 만에 철회. 철회했죠. 철회했죠. 네. 그래서 그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이제 고용 유지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휴가를 가면은 그 100%의 임금 중에서 80%를 보전해 준다. 구단에서 조금만 부담하려고 그거를 또 그 그러니까요. 제도를 또 이용해가지고. 아유 진짜. 쫄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 생각에는 선수들의 반감이 큰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 고용 연봉자들이 이거를 뭐 NHS라고 하잖아요. 국민보건서비스. 네. 거기에 내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는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그게 우리 돈을 내더라도 구단주가 이득을 보는 케이스가 아닌 구단주는 우리한테 구단은 월급을 다 충분히 주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데 네. 마치 자기들이 돈이 없었고 없는 것처럼 네. 하면서 선수들의 연봉을 깎아서 직원들의 임금을 준다는 거죠. 근데 선수들의 연봉 30% 얘기는 이제 지금 30% 정도를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리그에 그래서 30%란 얘기가 25% 30%가 그래서 나온 건데 만약 그거를 깎으면은 직원들 연봉 주고도 남죠. 그 남은 돈 어찌 할 것이냐. 자기 먹으려고. 그거에 대한 쓰임새.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 네. 겁니다. 자기 연봉을 빼도 좀 좋은 곳에 써라 이런. 리버풀 덕분에 우리 발빠르게 일시해고한 토트넘이 발빠르게 지금 됐나요? 욕을 안 먹고 있어요. 토트넘은 임직원 550명의 4, 5월 급여 20%를 삭감했습니다. 야, 결정을 해버렸고. 살짝 혼나지 않을 만큼 깎았어. 20%. 감이 있는 거죠. 리버풀이 좀 뭔가 크게 해가지고. 감이 있어요. 레비가 사업가니까. 역시 경기장을 넓게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무작정 몰아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리버풀 왜? 그러니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깎아서 토트넘은 욕을 안 먹고 있고 일단 현재 그 직원들을 일부라도 네. 일시 해고시킨 구단이 4개 구단입니다. 리버풀, 토트넘을 포함해서 리버풀은 일단 취소했잖아요. 취소했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있고 그다음 뉴캐슬, 본머스, 노리치. 노리치야 뭐 부유하지 않으니까. 노 리치. 노 리치니까 뭐 이해가 되고. 이런 대로 가는 거. 네. 그렇죠. 본머스도 뭐 뼈만 남았으니까. 그러냐. 어찌 됐든 본 모습을 드러내 버렸네. 어떡해.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구단 가난하다기보다는 좀 재정적으로 힘든.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구단이라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토트넘은 살짝 좀 그렇고 지금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 무리뉴 감독이 요구하는 게 많은데 토트넘이 이래가지고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안드로메다로 가겠죠. 네. 아유. 이 반면에 이런 가운데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 하고 그렇죠. 딱 칭찬받을 만큼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본. 비교되잖아 네. 또 이 상황에. 우리는 임금 정상 지급한다. 딱. 거기다가 또 이제 맨유 선수단이 30%인가요? 임금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기부하겠다. 자진. 또 선수들이 비난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그 자진해서 임금 30%로 우리는 이거를 그 맨체스터 지역에 있는 병원과 병원에, 건강센터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부담 이게 보란 듯이. 정말 위에서 잘해야 되는 게 선수들도 적당히 이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게 어느 정도 힘써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내주면서 이 직원들의 임금을 내주려고 하면은 선수들도 아유 위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좀 자기 뭐같이 내는데 우리도 동참해야지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놓으라면 또 그러니까 지금 뭐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또 이런 와중에 눈치 없이 그 맨시티의 카일 워커 길거리 걸으시는 이 자식 그거 이거 완전 SNS에 자 우리 정부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지난주에 그 락다운 그러니까 네.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봉쇄 아예 밖에 나가지 말아라. 말라고. 네.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 카일 워커가 SNS에다가 여러분 이제부터 집에 정부 방침을 따라야 됩니다. 딱 SNS 컴퓨터 딱 끄고 전화 걸어 성매매 여성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파티를 못 했답니다. 나가니까 아니 근데 자기가 조금 엇갈리는 게 시점이 엇갈리는 게 그 이후에 그거를 남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요? 더 나쁘잖아요. 그러면. 전우가 어떻게 됐든 전우 관계를 좀 아 살펴봐야 그러면 되는데 파티 끝나고 설거지 하고 컴퓨터 켜서 그랬을 집에 수도- 계세요 네. 이제부터. 약간 좀 엇갈리더라고요.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했으니. 집에 계세요. 카일 워커가 이게 계속 나가지 말라는데 걸어 다녀가지고 워커가 말이죠. 역시 이름 따라가나 봐요. 해가지고 비난을 지금 아주 싸져만 먹고 있는데 또 SNS에 또 눈치 없이 정말 대단한 그 맷집이에요. 또 SNS에 올려서 죄송하다고. 근데 정말 집에 있어야 된다고. 왜 다시 그러는 한번.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집에 있어야 된다. 집에 있어야 된다를 아마 매춘부 사건 이후에 남겨. 그거는 이후에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남겼어요. 전에 남겼던 거예요. 그 상습범이네, 거만 상습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켤 때와 끌 때가 다른 사람. 야, 그거 1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왜 참네. 그래서 지금 구단에서 벌금 매기겠다. 네, 메신지에서 이제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를 내리겠다. 벌금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결혼을 했었나? 이거를 검색해보자. 저기 영국 그 동영상도 지금 영국에선 퍼지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그래요? 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퇴출될 것 같대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되게 세네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대표팀 맞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너무 저질적인 그 네. 행동이잖아요. 네. 예. 또 그리고 뭐 잉글랜드 오른쪽 풀백 자원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뭐 카일 워커 정도는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지난주에 아스톤 빌라의 주장 잭 그릴리시 교통사고는 뭐 이유도 아닙니다. 이거에 비하면. 네. 이거는 뭐 영국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3주간 이동 제한령을 내렸군요. 영국이 좀 세게 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영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축구는 하지 않지만 뭐 축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래저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벨라루스는 계속 리그를 이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벨라루스가 점점 늘어요 지금. 벨라루스가 거의 뭐 최근 확진자가 최근 3일 사이에 한 3배 늘었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3, 4일 사이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벨라루스 장관인가요, 보건장관인가요, 거기도 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아직 리그를 중단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은. 아직 네. 근데 10배 돼야. 쇼 머스트 고원이라 그랬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벨라루스 축구 중계가 요새 근데 장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맞아요. 도박업체에서 관심이 많고 도박업체에서 많이 지금 중계권을 막 살라고 하고 있대요. 해외에서 워낙 볼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거기 우리 한국 선수가 한 명 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김준영이라는 선수인데 이 얘기 잠깐 해주세요. 우리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선수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구단에서 이런 관련된 인터뷰를 금지시켰다라고 독재 하더라고요. 국가거든요, 거기가. 입을 다물게 해버렸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구단에서 뭐 쫓겨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얘기는 일절하지 않기로. 어차피 한국말이니까 못 알아들을 텐데. 코로나는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한 나라가 개막을 했죠.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갑니다. 야타 좀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래서 타지키스탄인데 타지키스탄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제가 그 뭐 조사해 볼 때가 위키밖에 없어서 위키피디아에 가 보니까 위키피디아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은 굉장히 빨리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우한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거의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 문을 닫아버린 나라예요. 닫아버렸구나. 그 외국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고 안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다 감금은 아니고 이제 거의 감금 비슷하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개막을 했는데 무관중으로 하고 있어요. 벨라루스하고는 다르잖아요. 벨라루스는 뭐 어깨동무하고 대책 없이 다 하잖아요. 보드카 뿌리고 딱 앉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타지키스탄은 좀 이유 있는 개막이다. 나름 굉장히 조치를 잘하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현재 프로축구 리그를 진행 중인 나라는 전 세계 4개국. 좀 있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벨라루스하고 타지키스탄이 있고 그다음에 니카라구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부룬디. 네. 부룬디도. 여기 내 리그 뭐하고 따로 챔피언스리그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는 아니죠. 내가 왜 호응을 하지? 말렸다. 어찌됐든 지금 뭐 이런 그 없는 와중에 네. 뭐 이야기거리라도 주니까 저희는 낼름낼름 받아 먹어야죠. 코로나. 자, 오늘 이천수 팀장 아니고 실장님. 네, 실장님 인터뷰했고요. 나중에 뭐 이래저래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은 네,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하승훈 기자 가운데 딱 모아놓고 그냥 양쪽에서 여기 가운데 뽕 뚫렸는데 여기 하 기자님 여기 안에 그렇고. 저희 어디까지 욱하나 보자 한번. 고개 들면 망치로 때리고 회전 초밥 돌리듯이 들어와 올라오면 내려가. 성룡 데이를 한번 만들어 드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거 약했어요. 오늘 뭐 들어온 것도 없었고. 이 배려를 몰라. 아니 오늘 이제 일단 질문을 실장님이 대신해 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맞아. 사실 오늘은 공격할 거리가 많지 뭐 않았습니다. 없었잖아요. 청취자분 그리고 하 기자님을 공격할 수 있는. 네,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청취자분들이 또 약간 좀 너무 놀리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자제할까요? 놀았습니다. 놀리지 않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